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현재 고양시에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차가 굉장히 흥미로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1층 공간은 신차들이 주로 놓이는 곳인데, 오늘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 헤리티지란 전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대차의 오래된 모델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모델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차, 현대차, 옛날 차, 저 어릴 때 봤었던 그런 차들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전시를 둘러보고 그 다음에는 뭐 스쿠프, 그랜저 이런 차들을 직접 동승까지 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이 편집돼서 나갔을 때는 아마 이 행사는 끝났을 텐데, 전시를 직접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원래 이곳은 신차가 전시되는 곳인데 독특하게 옛날 차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역사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행사를 하게 된 이유, 그냥 뭐 제 나름의 생각으로 풀이를 하자면,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이제 회장이 바뀌었죠. 정몽구 회장이 물러나고 정의선 회장이 새롭게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어쨌든 우리도 대통령 바뀌면은 막 역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현대차도 이 정의선 회장이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닐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보시는 모델은 이제 포니, 현대차의 첫 번째 고유 모델이라고 합니다. 독자 개발 모델은 아니고 고유 모델이에요. 독자 개발 모델은 완벽하게 다 현대차가 다 만드는 거고, 고유 모델은 현대차에서만 파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완벽하게 현대차가 만든 건 아니고, 디자인도 외부에서 따로 하고 엔진이나 플랫폼 이런 것들도 전부 사와서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 그런 차가 이제 고유 모델이에요. 그래서 포니는 현대차가 처음으로 만든 고유 모델이고요. 포니 이전에는 현대차가 이제 포드에게서 자동차를 받아서 직접 조립해서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그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자동차를 팔았어요. 포니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역사적인 자동차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초기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차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해외에서 역습을 해서 리스토어를 하는 방식으로 현대차가 이 차를 모으고 있고, 여기 전시된 차들도 거의 대부분이 현대차가 가지고 있었던 차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차를 매입해서 이걸 다시 관리를 한 차들일 거예요. 이 포니 같은 경우는 독특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일단 이런 각진 디자인은 이탈리아에 있는 이탈 디자인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이제 디자인을 한 거고요. 이 디자인을 할 때 이 외주를 준 건데 돈을 굉장히 많이 써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 포니 디자인은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그 당시에 디자인했었던 폭스바겐 파사트와 거의 비슷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한국의 현대? 그런 회사도 있어? 라고 하면서 약간 눈탱이를 친 게 아닐까. 그냥 파사트 그리던 거에서 조금씩 변형해서 비싼 돈 내고 그냥 이렇게 디자인을 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3도어와 5도어 모델 이렇게 기본적으로 양산차 디자인을 했고, 쿠페 디자인도 만들긴 했는데 그건 양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시된 차는 외건 모델이에요. 별도로 이제 이건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차는 아니고, 이 5도어 모델을 살짝 개량해서, 이건 진짜 순수 현대차 디자이너들이 이제 뚝딱뚝딱 만든 차고요. 이 지금 보면 굉장히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전륜구동 소형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포니 같은 경우도 후륜이에요. 앞에 엔진이 있고 후륜구동을 쓰고 있는 FR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저 HD, 저 HD 엠블럼이 현대차 최초의 엠블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범퍼들도 진짜 금속 재질을 써도 상관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각진 느낌이 잘 들고, 실제로 파스트랑 굉장히 디자인이 비슷하고, 이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니 끝에 붙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5도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뒤가 이렇게 잘려 있어요. 잘려 있는데 지금 외건을 이제 늘려놨죠. 이 늘어난 부분은 확실히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완벽하게 이런 테일램프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릅니다. 원형과 많이 달라요. 하지만 역시 이 당시에도 외건의 인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굉장히 빠르게 단종이 된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서 컨디션이 가장 좋은 포니 1 모델이라고 합니다. 지금 봐도 뭔가 쓰임새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외건이 인기가 없죠. 그리고 이 후륜 구동 방식인데, 리어 서스펜션은 판스프링이에요. 그 당시에는 안전 규정 같은 경우도 뒷좌석에 헤드레스트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70년대 이때는 차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 예전 자동차들을 보면 실내가 상당히 심플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디자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기억하다가 나중에 이런 심플한 디자인으로 현대차가 복귀를 했을 때 이거는 포니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다, 이런 얘기하면 좀 멋있죠. 디자인은 조르제토 주지하루가 담당을 했고, 이 엔진 그리고 뼈대 이런 것들은 미쓰비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현대차가 미쓰비시와의 좀 관계가 많이 있었거든요. 거래가 많이 있어서 거의 자동차를 반조립하기도 했었고,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은 거의 미쓰비시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포니는 첫 번째로 북미 쪽에 수출한 자동차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 중에 저 5도어 모델은 이제 북미 시장을 겨냥한 모델이고요. 네, 포니 2입니다. 포니 1, 2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봐야 돼요. 변속기, 엔진 이런 것들은 전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기량, 마력, 토크 이런 거 미세한 차이도 없어요. 그냥 동일하게 갖다 썼고, 디자인만 좀 다르게 했는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더 각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사실 이때만 해도 자동차 시장의 중심은 미국이었어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램프 크기나 밝기 이런 것들까지도 엄격하게 규제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도 전부 그런 식으로 맞춰져 있어요. 캐나다 판매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자바라가 있죠. 국내용 범퍼와 북미 수출용 범퍼 튀어나온 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 당시에는 북미 시장에 판매되는 차들은 거의 전부 이런 범퍼를 사용했습니다. 포르쉐 911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자바라 범퍼가 적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택시로 가장 많이 탔던 차, 포니 2. 그 당시에는 포니 1, 2가 택시로 굉장히 많았고, 이 영업용으로 쓰던 차들은 비교적 좀 늦게까지 생산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택시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오히려 한국으로 다시 역수입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4단 변속기고, 포니 2 같은 경우는 아마 나중에 자동 변속기, 3단 자동 변속기도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 포니 CX 모델, 이거는 이제 캐나다 수출 모델들 네임이 저렇게 붙었었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차는 이제 포니 2를 기반으로 한 픽업 모델입니다. 딱 2인승 구조고, 뒤에를 다 날려버리고 짐칸으로 만든 차예요. 이게 80년대에는 나라가 정해줬습니다. 현대차 너는 승용차만 만들어, 기아차 너는 버스랑 트럭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차를 정해줘 버렸어요. 현대차가 보니까 이제 트럭 시장도, 이런 경상용차 시장도 꽤 커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산발이, 앞에 바퀴 하나, 뒤에 바퀴 2개, 이런 3륜차들이 이런 소형 상용차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운전도 쉽지 않고 짐도 많이 못 싣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소형 픽업 트럭을 만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렸고 가장 늦게까지 생산이 됐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고차 시장 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워낙 많고 소장 가치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팔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90년대 포터가 나오면서 딱 단종이 됐죠. 네, 포니는 현대차 고유 모델이라고 쳐요. 근데 갤로퍼를 여기 왜 가져놨을까요? 갤로퍼는 굉장히 좀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차인데, 갤로퍼를 가져다 놓은 이유는 이건 아무래도 정의선 회장 전 정몽구 회장의 그런 역사가 담긴 자동차였기 때문에 이 차를 가져다 놓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차 지금 회장의 계보들의 정통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갤로퍼는 아시다시피 정몽구 회장의 첫 작품이에요. 네, 그 당시 정몽구 회장은 자동차 쪽에서 일한 게 아니라 현대전공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전공은 이제 항공기나 선박 이런 것들 부품 만들던 회사였는데,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정몽구 회장에게 너 차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킨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 회장은 정주영 회장의 동생이었어요. 정세영 회장이었는데, 정세영 회장은 30년 동안 현대자동차를 키워온 인물입니다. 저 포니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고, 심지어 별명이 포니정이었어요. 그 정도로 현대차를 굉장히 끌어올린 인물인데, 갑자기 조카가 자기도 차 만들래 하면서 이제 갤로퍼를 가지고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경영 승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자동차기도 하고, 정몽구 회장의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어준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차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미쓰비시의 SUV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차예요. 포니 같은 경우도 전부 뭐 독자 개발로 한 부분이 거의 없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의 수입차입니다. 그래서 정몽구 회장이 맨 처음에 이 SUV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독자 개발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가지고 와서 독자 개발해서 테스트카를 만들었는데 이 차를 주행해 보니까 안 되겠다는 판단이 쓴 거죠. 아무래도 SUV 같은 경우에 노하우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더 단단해야 되고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4륜구동 시스템까지도 갖춰야 되니까 이게 처음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검증이 돼 있었던 파제로를 가져와서 이렇게 갤로퍼를 만들어 놨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4륜구동 모델들이 이제 히트치는 모델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갤로퍼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 지금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차는 유라시아를 이제 횡단한 자동차예요. 근데 갤로퍼가 출시되자마자 여행가 겸 교수 겸 탐험가라고 해야 되나? 네, 그분이 이 차를 가지고 유라시아를 횡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곳 찾아보면은 짤막하게 1편부터 5편까지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이 차 2대를 가지고 유라시아를 횡단을 했었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 말고 고구려 횡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고구려가 옛날에 이 정도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해서 그쪽 위쪽 부분을 횡단을 했었던 그런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어쨌든 갤로퍼는 이 전통적인 4륜구동 방식 가지고 있었고 프레임 바디를 가지고 있고 역시 또 판스프링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고, 지금도 이 각진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고 상당히 현대차에게 중요한 자동차입니다. 뒤에 있는 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쓰비시 파제로 기반으로 다 만든 자동차들이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뒤에가 잘려 있죠. 화물 밴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SUV답진 않지만 판매량은 가장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저렴했었고 이게 상용차로 분류되면서 혜택받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갤로퍼나 코란도 같은 차들이 꽤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심심치 않게 도로에서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전시되어 있는 차들을 살펴봤고 저는 이제 스쿠프 시승을 하러 갑니다. 제가 직접 운전하는 것은 아니고 구루가 운전하는데 저는 옆에서 차가 어떤지 그 정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오. 시승하실 차량은 1996년 스쿠프입니다. 전 궁금한 게 저런 폰이나 이런 옛날 차들 사실 현대차가 제대로 보관했던 차 별로 없잖아요. 사실 보관한 차, 아까 그 로비에 전시된 차들이 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차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사와서 고치고 이제 리스토어를 한 번씩 한 거잖아요. 애초에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요건 우리 공장 1호차 해가지고 그거 원형대로 잘 보관한 차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생산되는 차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정립 중에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회사들에서 하는 게 생산 마지막 차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호차는 또 이제 고객한테 전달됐을 때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거기 때문에 마지막 차를 보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지금은 사실 거의 뭐 차종별로 거의 보관은 다 돼가고 있는 건가요? 사실 그래야 좀 나중에 이제 앞으로 또 30년 후에는 그런 차들을 또 보여줘야 이 헤리티지가 강조가 되니까 이제는 좀 잘 하고 있군요. 다행이네요. 이런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해 주셔서. 네, 스쿠프는 여기 이제 C필러가 이게 초기 모델도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 날렵한 느낌 많이 주고, 사실 이렇게 처리하면서 강성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된 버전인데 이거는 살짝 그 당시에 엘란트라 좀 많이 닮았죠. 엘란트라 얼굴이랑 많이 닮았고, 이 당시만 해도 진짜로 이렇게 엠블럼도 작았고 공기가 들어가는 그 그릴 자체도 없는 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구아방 같은 경우도 이게 그릴이 굉장히 조그맣게 돼 있고 이런 차들도 그렇고 뭐 에스페로 그런 차들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후기형보다는 전기형 모델, 초기형 모델의 디자인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거기에 좀 여러 가지 기억도 있고, 제가 옛날에 여의도 놀러 갔었는데 노란색 스쿠프가 한 대 쫙 오다가 이제 한강 둔치에 섰는데 거기서 최민수 아저씨가 딱 내려오면서 이제 담배를 한 대 딱 피는 모습, 그게 아직도 머리에 기억이 남아서 어릴 때 진짜 멋있게 생각했었던 자동차. 직무 시트 멋있고, 아 맞아, 제가 제 첫 차가 1세대 구아방이었는데 그때도 이런 직물이었어요. 이런데 시트도 그렇고 도어 트림도 다 이런 직물로 마감됐었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차량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쿠프 나왔을 때 어린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당시 집에 차가 이제 엘란트라, 뭐 아반떼 1세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크게 낯선 느낌은 아니라 옛날 진짜 제가 어릴 때 타던 차 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실 스쿠프가 디자인은 굉장히 예쁘고 이런 기획 의도 이런 것들도 좋은데, 사실 알고 보면 엘란트라를 더 잘 만들기 위한 그런 테스트베드 같은 차였기 때문에 엘란트라 뭐 구화방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차는 키로수가 18만 킬로인 건가요? 11만 8천입니다. 이렇게 많이 뛰진 않았네요. 네, 그래서 보존 상태가 되게 좋았어요, 매입 당시에도. 야, 진짜 올순정이네. 오디오 하나 바꾸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시트나 이런 내장재 같은 부분 네. 보시면은 거의 그냥 진짜 딱 11만 정도 탄 면식 별로 안 된 중고차처럼 보존 상태가 되게 좋고. 이 차 상태 되게 좋네요, 진짜. 이게 확실히 이 가죽은 이런 상태를 못 만드는데 이게 직물이다 보니까 이거 청소만 잘하면은 사실 컨디션이 유지가 잘 되고. 지금 이 차는 핸들도 엄청 무겁죠? 아니, 핸들 그렇게 안 무거워요. 파워 핸들이라. 아, 그래요? 포니가 이제 무파워라서 엄청 무겁고. 전 사실 요즘 뭐 MDPS 들어간 차들에 비하면 약간 무겁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91년산이요? 이 차는 92년식입니다. 92년식. 네네. 초기형은 이제 되게 값진 그 소나타 닮은 네. 헤드였는데, 이건 이제 유선형 디자인 적용한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날렵해졌죠. 우리나라 최초의 쿠페라고 해도 되죠. 그리고 이제 최초는 아니지만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적용이 많이 안 됐었던 스포츠 버킷 시트, 그리고 이제 최초의 쿠페이자 최초로 이제 스쿠프가 국산차에서 가솔린의 터보를 승용차에 그쵸. 가장 처음 얹은 차량이고 최고속 205km 마크했던 그런 기록이 있어서 되게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이. 그 가솔린 엔진도 현대차가 최초로 독자 개발한 그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 차에 엔진에, 얹어 있는 게 네, 그 알파 엔진에 네, 알파 엔진입니다. 거기다 이제 터보를 낀 건데 진짜 그 말 그대로 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설계를 요즘처럼 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터보를 넣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출력 이런 것들 좋다는 평가 받았지만 이게 아무래도 배기열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냉각 성능에서 아무래도 네. 인터쿨러가 없어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죠. 이 스쿠프가 진짜 대단했던 거는 사실 뭐 예쁘기도 하지만 네네. 뭐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좀 많이 노력한 부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도 모터스포츠가 열리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때 스쿠프가 거의 싹쓸이 했었고, 미국에서 네. 로키 산맥 올라가는 이제 파이크스픽 이제 힐크라임 네네네, 대회가 맞습니다. 있는데 파이크스피크. 거기서도 이제 클래스 세계 기록을 세웠죠. 맞습니다. 로드 밀렌 네, 드라이버가 맞아요. 탑승하셔서 1992년에 이제 스쿠프 터보 베이스로 한 차량으로 맞습니다. 세계 기록 세웠고. 스쿠프가 그런 차죠. 요즘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네. 그 당시에 이 작은 시도였지만 그 시작을 이제 스쿠프가 맨 처음 했던 거죠. 맞습니다. 아니, 언젠간 이 역사를 좀 잘 간직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 이제는 뭐 N 모델들 이제 전륜 구동 소형차를 이제 다시 또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완벽한 계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이어는 가고 있죠. 이게 지금 20년 된 차죠. 그러니까 대충 따지면 20년 된 차인데. 맞습니다. 거의 30년이죠. 30년. 30년이구나. 네, 30년이죠. 30년이야 벌써 그게? 네네. 이게 창문도 전동식이야, 전동식. 이게 돌리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에코 모드, 노멀 모드도 있어. 맞습니다. 그리고 2단으로 해놓는 거랑 L, 옛날 차는 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심플한 디자인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약간 이것도 약간 운전자 중심의 설계로 이렇게 딱 돼 있고.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네. 이렇게. 이 옛날 클래식한 것들이 멋있게 보일 때들이 있어. 버튼 같은 거 조작감도 되게 좋아요. 이런 눌리는. 오, 되게 견고하다. 네네. 요즘 차보다 훨씬 견고한데? 오디오 시스템 멋있다. 이때는 왜 이렇게 뭘 잘 만들었지? 이거 버튼 재질이 너무 좋은데, 플라스틱 이런 질감들이. 돌비 시스템 이렇게 오토 리버스 되는 거. 네, 오토 리버스 되는 거. 오토 리버스 놓고 버튼 누르면 영원히 돌아가죠. 그래서 좋은 기능이었고, 밑에 이퀄라이저도 네네. 베이스랑 더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7밴드 이퀄라이저 있고. 이거 돌리는 느낌도 요즘 차보다 훨씬 좋아.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와, 야, 이거 길거리에서 이거 1,500원에 파는 거 막 신촌 이런 데서. 이건 아마 해적판 아니고 저 라이센스 있는 걸 거예요. 문화부 등록. 이건 진짜 나온 건가? 근데 지금 이 오디오 부분은 진짜
이건 외주를 잘 준 것 같아. 이거 되게 견고하네. 이 오디오 시스템 앰프 붙은 부분이. 이러다가 이제 여기다가 CD까지 넣을 수 있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테이프에 선 달려가지고 MP3나 뭐 연결할 수 있게끔. 아, 이어폰. 네, 맞아요. 그 억스 단자 꽂을 수 있게끔 나오는 게 또 생겼고. 아, 이건 지금 구입해서 타고 다녀도 괜찮겠네요. 요거 사이드 미러는 수동이죠? 아니요, 사이드미러 오토예요. 오토예요? 여기 있어요. 오. 저도 여기 도어 트림이 없어서 이게 수동인 줄 알았는데 여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을 거 다 있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되게 자동차가 이동수단 목적이 되게 많이 컸잖아요. 이렇게 스쿠프는 사실 이제 스포츠카는 이제 자동차를 취미 영역으로 가져왔을 때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더 극단적이었어요. 이런 네네, 스포츠카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네. 진짜 수입차만 탔죠. 그때는 진짜 이동수단이었으니까. 그쵸. 그때는 한 집 걸러 한 대 정도 차가 있었어. 아, 두 수준이었어요. 집에 한 대 그쵸. 정도. 예. 아파트에 주차장을 넓게 만들었는데 차가 없어. 아, 요즘이랑 완전 저반대네. 네. 저 어릴 때마다 아파트에서 맨날 족구하고 피구하고 이랬거든요. 아, 주차장에서 네. 말씀이세요? 공간이 워낙 많으니까 공간이. 그런 시기였죠. 그런 시기에 스쿠프를 탄다는 거는 네. 사치죠. 진짜 쉽게 볼 수 없었고, 강남이나 이런 데 가야 이제 볼 수 있는 자동차. 스쿠프가 그랬죠. 옛날 차에 그런 네네. 투박한 느낌이 별로 없네요, 이 차는. 그리고 엔진 필링도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경쾌하게 올라가고. 수동이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자동 모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진짜 아날로그 차다 보니까 네. 방향 지시등 소리도 굉장히 듣기 예쁘고, 이 저거 레버 조작하는 것도 딸깍딸깍 이 느낌들이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제 방향지시등도 이 릴레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 원초적인 그런 사운드가 나오고. 그리고 확실히 변속기가 단수가 별로 없으니까 오래 끌고 가는구나. 네. 막 9단, 10단 자동 변속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따따따따따 네네. 단수 올려버리는데 지금 이거 쭉 끌고 가네 그냥. 와 60km까지 달렸어. 와 시속 60까지 달릴 수 있는 자동차였어. 이건 지금 딱 엑셀 한 반 정도 밟은 상태인데. 그래도 반응이 좋네요 지금. 네네네. 잘 느끼다 보니까 리스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전시만 해놓는 게 아니라 직접 태워준다는 거는 굉장히 과감한 시도였을 텐데, 현대차한테. 사실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헤리티지 팀이 완벽하게 부서로 따로 있어야 돼요. 아,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이 사실 듭니다. 뭐 벤츠나 포르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전담 팀들이 따로 있고 전담 그 센터가 또 따로 있어서 아, 맞습니다. 이 수리 같은 경우도 다 그쪽에서 다 하고, 부품이 필요하면 아예 그냥 만들어 버리고, 네네. 소량이지만 아마 사실 그동안은 진짜로 자동차 만들기에만 바빴고, 좀 여유가 생겨서 이런 행사도 하고, 앞으로 30년은 또 다를 거고 분명히 맞습니다. 잘 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